여러분은 90세이지만 수십 년 전과 같은 근력과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고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오르며 두려움 없이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서 여러분은 몇 주 안에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취침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사소한 것을 잊거나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비몽사몽으로 깨어나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70세 이상이거나 황홍이에 접어든 분을 돌보고 계신다면 제가 곧 공유할 정보는 수면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수면 전문가로서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삶을 변화시키는 차이를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불안정한 밤과 낮은 에너지에서 벗어나 상쾌하고 정신적으로 맑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로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약비싼 치료법 또는 복잡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만 바꿨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전국의 노인들이 더 나은 수면과 그에 따른 더 나은 건강을 경험하도록 돕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취침 시간의 황금 시간을 공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내부 시계는 70세 이후에 급격히 변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TV 시청을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오래된 루틴을 고수하며 이에 계속 맞서 싸운다면 피로 건망증, 심지어 심장 문제를 스스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협력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등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가 노후하는 뇌 수면 호르몬 그리고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취침 시간에 대해 발견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몇 주 만에 놀라운 결과를 본 70대와 80대 환자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불면증 낮은 에너지 또는 기억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순히 더 강하고 명확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나이 들어가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도 올해 시청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디오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런 종류의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래야 노인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새로운 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래에 알려주세요. 이제 70세 이후 수면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과 올바른 취침 시간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수면은 왜 변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수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저녁 프로그램 중에 잠들지만 새벽 2시에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8시간을 자지만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며 깨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변하고 있고 수면이 단순히 그 변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세가 되면 뇌 안에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수면 단계인 깊은 수면 딥슬립의 특별한 종류를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도달할 때까지 50대보다 최대 40% 적은 깊은 수면을 경험합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잠들어 있더라도 뇌와 몸이 진정으로 필요한 종류의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밤새 침대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거나 멍하거나 감정적으로 평탄함을 느끼며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멜라토닌, 즉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하루 중 더 일찍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나 8시 30분경에 익숙한 졸음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TV 이메일 간식 또는 단지 습관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이른 피곤함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휴식으로 여러분을 부드럽게 인도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그것에 맞서 싸울 때, 그때 수면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저의 환자였던 김철수 씨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원한 가을 오후 좌절하고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0세 은퇴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날카로운 정신과 온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늘 하던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밤 11시쯤이요. 몇 시간 동안 누워만 있고 겨우 잠들어도 전보다 더 피곤하게 깨어납니다.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내부 시계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멜라토닌을 더 일찍 생산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습관은 그를 너무 늦게까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시간창을 훨씬 지나서 깨어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것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3주 동안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도록 말이죠. TV도 늦은 밤 독서도 없이 단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말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시도해보세요. 3주 후 그는 다른 에너지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당당하게 서 있었고 눈빛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뇌의 불을 다시 켜준 것 같아요. 그는 더 깊이 잠들고 있었고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으며 심지어 몇 달 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침 산책과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드문 것이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은 부드럽게 변화를 원하는데 30년 전에 같은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국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70대의 수면은 다르지만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휴식하고 치유하고 재설정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새로운 시간표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휴식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면 시간 창. 70세 이후 9시부터 10시까지가 왜 휴식을 위한 황금 시간인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자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쇼를 끝내거나 가족과 이야기하거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밤 10시를 넘겨 깨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느릿하고 상쾌하지 않은 느낌으로 깨어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니크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꾸준히 잠자리에 든 노인들은 수면의 질이 45%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위약 효과도 아닙니다. 더 깊은 수면, 더 적은 각성, 그리고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라는 실제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 내부 시계가 이동합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우리를 잠들게 돕는 멜라토닌과 우리를 깨어나게 돕는 코르티솔이 저녁에 더 일찍 그리고 아침에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대나 50대에는 자연스러운 졸음이
9시 30분이나 11시쯤 왔을 수 있지만 70대에 도달할 때쯤에는 몸이 빠르면 저녁 8시 30분부터 휴식을 향해 여러분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초저녁에 느껴지는 졸린 느낌. 그것은 단지 나이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생체 시계가 이제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웁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는 세컨드 윈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왜 수면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40년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제 클리닉에 온 76세의 박영희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멜라토닌 보충제, 허브차 소음기계, 심지어 수면제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진료실에서 조용한 순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일찍 자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의 리듬이 변했고 어쩌면 단지 시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삶이 제공하는 새로운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만이 필요한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밤 9시 30분까지 침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잠을 잡니다. 밤새 잠을 잡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낮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한때 흐릿했던 기억도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 즉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황금 시간을 존중한 덕분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한 결과 같은 9시, 10시 취침 루틴을 채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80%는 더 쉽게 잠들었습니다. 75%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70%는 다음날 아침 더 활력 있고 정신이 맑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과 자기관리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더 일찍 잠을 원한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그 이른 피곤함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9시에서 10시는 더 이상 이른 시간이 아니라 완벽한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되거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단지 댓글에 희망허프이라고 입력하여 작은 변화의 힘을 믿고 건강을 보호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여정을 지원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한 단어가 앞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수면에 숨겨진 치유력 제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의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건강 이점. 우리가 수면을 생각할 때 종종 그것을 휴식, 즉 삶의 활동으로부터의 휴식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상의 우리에게 수면은 단지 기능을 멈추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리이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이루어질 때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심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죠. 저희 클리닉에서는 수면 습관과 심혈관 건강을 수년간 추적해왔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규칙적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 노인들은 심장 관련 문제가 45% 감소했습니다. 네, 45%입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차이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덜 빈번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심장 전문의에 지도해 약물 치료를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했습니다. 마치 몸이 마침내 올바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허락받자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환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편안하게 뛰기 시작할 때까지 제 심장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황금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심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관계를 담고 있는 조용하고 소중한 부분인 기억력도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70대 중반의 최 선생님과 윤 선생님 부부를 기억합니다. 작은 것들을 놓치거나 약속을 잊거나 질문을 반복하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멍한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기로 약속한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기억 기능이 32%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더 이상 약 복용을 잊지 않았고 최 선생님은 아침 크로스워드를 다시 시작하여 모두 풀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위층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아요. 과학은 이제 우리가 본 것을 확인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뇌에게 하루 종일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할 시간을 줍니다. 건망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독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올바른 수면 시간은 감정적 웰빙에 경이로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클리닉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9시, 10시 수면 루틴을 따른 환자들은 불안 및 우울 증상이 58%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함을 느끼며 깨어나고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며 다시 자신처럼 느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밤의 초반 시간 동안 뇌는 깊은 청소 주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감정에서 오는 소음, 스트레스 축적물을 씻어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마음의 따뜻한 목욕을 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혈당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면 일정을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일찍 잠든 환자들은 야간 혈당 수준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의사의 지원에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취침 시간이 정말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왔다면 답은 그렇습니다. 수천 번 그렇습니다. 수면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때 복용하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유합니다. 예전처럼 잠들도록 도울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습관.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몸이 더 잘 자도록 돕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비싼 보충제, 복잡한 루틴 또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려 깊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공유했던 5가지 간단한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이제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깊고 평화로운 수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1. 황금 시간을 존중하세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세요. 만약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일찍 잠들고 싶어 합니다. 저녁 8시 30분경에 느껴지는 그 피곤함의 물결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이 호르몬 변화, 내부 시기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생물학적 리듬과 일치합니다. 그 리듬을 존중할 때 몸이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으로 빠져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적절한 순간에 잡아 휴식으로 실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밤에는 카페인과 무거운 식사를 건너뛰세요. 카페인이 몸속에 최대 6시간까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에도 여전히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은 심지어 저녁에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나 늦은 밤에 마시는 녹차 한 잔도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무거운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지거나 과식한 식사는 몸이 긴장을 풀어야 할 때 소화기관이 과로하게 만듭니다. 대신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즐기고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아몬드 몇 개 또는 따뜻한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같은 가볍고 진정되는 간식을 선택하세요. 3부를 어둡게 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이 휴식할 시간임을 알도록 하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촛불 아래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빛 신호에 반응합니다. TV, 휴대폰, 심지어 머리 위 LED에서 나오는 밝은 파란빛은 뇌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엠버 황색 조명은 몸이 긴장을 풀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녁 7시 30분이나 10시경에 강한 조명을 끄고 대신 따뜻한 정우를 가진 부드러운 스탠드를 사용해 보세요. 눈꺼풀이 스스로 무거워지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무리,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는 아이를 숙제하다 바로 잠자리에 보내지 않습니다. 목욕시키고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왜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베풀지 않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 20, 30분 동안 편안한 일을 하세요.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담요를 덮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으세요. 저녁 뉴스 할 일 목록 또는 무거운 대화와 같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피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숨을 내쉬는 시간입니다. 오화면에서 멀어지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일 60분 전에 휴대폰 태블릿 또는 TV 리모컨을 내려놓도록 노력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세요. 하루가 진정되도록 하세요. 결국 수면은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삶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변화가 크지 않아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치유가 단 하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말하려고 애써온 것을 들으려는 하나의 부드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집이 조용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초대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피곤함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오늘 충분히 했어. 이제 쉴 시간이야. 왜냐하면 이 시점의 삶에서 수면은 뒤처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자신의 리듬으로 심장과 마음이 받을 자격이 있는 돌봄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아지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치유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이 맑아지며 정신이 차분함을 느끼기에 여전히 아름답고 조용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새로운 통찰력을 주었거나 수면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함께 계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쉬고 치유하고 다시 강해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희망호흡이라고 입력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힘과 함께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자요.